자, 만렙 36쪽에 있는 걸 가지고 만렙으로 먼저 명제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쭉 제가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서는 역시 마찬가지고 돌아가서 수학의 힘으로 다시 한번 보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36쪽에 우리 명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뜻부터 먼저 보자. 명제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치? 뭐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보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근호가 들어있는 수가 근호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얘는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는 거짓이야. 그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수 있으면 돼. 명제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2번, 제주도는 큰 섬이다. 뭐 섬으로 따지면 일본도 섬이죠. 일본에 있는 섬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크냐? 그렇지 않죠. 독도에 비하면 크죠. 다시 얘기하면 기준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거짓입니다. 명제죠. 동그라미. 1은 0에 가까운 수다. 1은 0에 가까운 수다. 자연수만 놓고 보면 1은 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수가 아니라 1은 0에 가까운 수다? 아니요, 0에 가까운 건 0.1도 있고요. 마이너스 0.01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가깝다의 기준이 없어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5번, x는 3의 양의 약수이다. x가 뭔지 모르는데 x가 1이라면 1은 3의 양의 약수이다. 맞죠? x가 2라면 2는 3의 양의 약수이다. 틀리죠?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6번 5 빼기 2, 3이죠. 3은 0보다 커나 같다. 참인 명제 맞습니다. 주어져 있는 1, 3, 4, 5, 6번 중에서 1번, 3번, 6번만 명제인데 1번, 3번, 6번만 명제인 것은 얘네들은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다.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은 형용사적인 표현을 썼을 때 뭔가 비교를 하는데 기준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7번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명제예요. 7, 8, 9, 10, 11, 12번까지 다 명제입니다. 그 명제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래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13은 소수이다. 참. 13은 약수가 두 개니까요. 1과 13밖에 없으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얘네들이 소수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여야 합니다. 8번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역시 참이죠. 1 더하기 2는 4보다 작다. 9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근데 여기는 360도라고 됐으니까 거짓. 10번 1은 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이다. 이러면 참이 되죠. 참이 됩니다. 11번 x가 5이면 x제곱 빼기 25는 0보다 크다. x에다 5를 넣어보세요. 25 빼기 25는 0이잖아. 0은 0보다 크다. 틀렸죠. 그지? 같다가 돼야 되는데 크다라고 돼 있어서 거짓입니다.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3은 6의 배수가 아니잖아. 6은 6의 배수가 맞지? 9는 6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6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써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명제인 것을 판단하고 그들의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조건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변수를 포함합니다. 변수의 값, 일반적으로 x를 쓸 건데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x가 어떤 값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전체 집합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뭐 참되고 참이 안 되는 것들이 나눠지겠지? 그러면 우리 그 중에서
참이되는 참이되는 값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용어들하고 친해져야 돼. 명제, 참거짓, 조건, 진리집합. 조건은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참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아니라 얘는 조건인 거야. 근데 그 조건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유형 두 번째 13번부터 17번까지에 있는 값들 중에서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입니다. 우리는 1, 2, 3, 4, 5, 6, 7 7개의 수를 가지고 13번에 있는 조건 x는 소수이다. x는 소수이다. 1, 2, 3, 4, 5, 6, 7 중에서 찾아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으면 안 되지. 1은 소수가 아니야. 2는 소수야. 3도 소수야. 4는 소수가 아니야. 5는 소수야. 6은 소수 아니야. 7은 소수야. 그러니까 소수인 거 뭐뭐 있어? 2, 3, 5, 7. 걔네들을 집합으로 묶어. 집합으로 묶으면 2, 3, 5, 7이라고 묶으면 이 13번에 주어져 있는 x는 소수이다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아, 2, 3, 5, 7만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4, 15, 16, 17번에 있는 것들도 답을 할 수 있겠죠. 14번 10의 약수가 아니라 10의 약수가 뭐가 있는데 10의 약수가 1, 2, 5, 10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수 중에서 10의 약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1, 2, 5 1하고 2하고 5만 빼면 되죠. 3, 4, 5 빼고 6, 7 3, 4, 5, 6, 7 7까지 여기 나와 있는 3, 4, 6, 7만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7 중에서 10의 약수가 아닌 것만 써주시면 그게 진리집합이 됩니다. 2x 빼기 5 15번은 먼저 이 부등식을 풀어야지. 2x 빼기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1 넘겨주고 2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니까 그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3, 4, 5, 6, 7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원소를 진리집합의 원소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학적 도구들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6번은 방정식이 있습니다. x-1과 x-5로 인수분해되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5가 되겠죠.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는 0이 되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과 5가 둘 다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 17번 1학기 때 배웠던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입니다. x 빼기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이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x 빼기 2가 1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려면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와야 되고 여기 세 개 다 전부 다 2를 더하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들만 이 안에 들어가요. 전부 다 똑같이 2를 더한 거야. 2를 더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2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지금처럼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x의 값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장이나 식의 형태를 조건이라 부르는데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전체 집합 중에서의 원소를 뽑아 걔네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약간 더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18번부터 21번까지는 P라는 조건 자체가 두 개인데 x-1, x-2는 0이라고 하는 조건과 또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죠. 먼저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는 1하고 x는 2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가 있고 요놈도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놈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과 또는 x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P 조건을 만족한다. 보통 소문자 P가 나오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써요. 대문자 P로 써서 이 집합의 원소가 1과 2가 있다라고 쓸 거고, Q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쓰고 마이너스 1, 1이 있다라고 쓸 거야.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P 또는 Q예요. 20번의 문제는 P 또는 Q.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되는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죠? 이건 합집합이죠. 얘네 합집합입니다. P하고 Q의 합집합이 필요한 거야. 또는이니까. 그래서 합집합을 만들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쓰면 되겠다. 21번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죠. P 그리고 P2고 Q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교집합으로 표시해야겠다. P 교집합 Q라고 쓸 거고, 교집합은 1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는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진리집합을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22, 25번은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1, 2, 3, 4, 5만 생각할 거야. 1, 2, 3, 4, 5, 1, 2, 3, 4, 5.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요, 내가 수학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풀어내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응? 1 넣어봐. 여기 나와 있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은 0과 3 사이에 있는 거 맞지? 2도 0과 3 사이에 있지? 3부터는 안 되잖아. 그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는 2하고 1, 2밖에 없어요. 1, 2밖에. 자, Q라는 집합도 구해볼까? Q라는 집합을 구해보면 1 집어넣어봐. 거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2는 2보다 작다. 안 되잖아.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2 빼기 3 1이지. 1은 2보다 작다. 2는 되네. 그치? 3도 되고요, 4도 되고, 5는 안 돼요. 5는 안 돼. 2, 3, 4만 되는 거야. 2, 3, 4만. 4 빼기 3 하면 3 빼기 3하면 1이잖아. 1은 2보다 작은 거 맞지? Q라는 집합, Q에 있는 걸 해석할 때 얘가 2보다 작으니까 X 빼기 3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잡아줄 거고, 세 번에 3을 더하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이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P 또는 Q, P 합집합 Q, P 그리고 Q, P 교집합 Q 해서 합집합 구하면 1, 2, 3, 4 P 그리고 Q 2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되겠지. 지금 우리는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변수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완전 38쪽 계속 갑니다. 38쪽. 자, 38쪽에 이 명제나 조건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정. 명제의 부정. 부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자, 이렇게 잡을 거고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not이 들어갑니다. not. 여기 문제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명제라든가 아니면 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1은 소수이다를 부정하세요. 1은 소수가 아니다. 2는 짝수이다를 부정하세요. 2는 짝수가 아니다. x는 3의 배수이다를 부정하세요.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무엇이 아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떤 명제, 조건에 대하여 그 P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고 우리가 얘를 P의 부정, P의 부정. 실제로 우리가 읽어줄 때는 나P라고 있습니다. 나P. 그 P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나P. 저 물결 모양이 나오면 앞으로 나P라고 읽고 P의 부정이라고 할 겁니다. 무엇이 아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x는 2이다를 우리가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다라고 쓸 거고, x가 2가 아니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것을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은 거야. 자, 이 부등식은 부정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기호에는 작다라는 기호하고 같다라는 기호를 합쳐놓은 기호가 이 기호야. 근데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 또 하나의 기호, 크다라는 기호가 있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작거나 같다 빼고 나머지 얘를 부정하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3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빼고 아닌 거니까 크다가 돼야 돼. 세 가지가 있다고. 크다,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에 대한 부정. 크다. 응? 부등호의 모양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크다와 같다와 작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크다에 대한 부정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크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은 작다가 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은 크다가 되는 거야. 응? 세 개 중에서 그것 빼고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응. 저거 다 써요. 뭘요? 답이요. 아, 답이요? 답은 요거만 쓰면 되죠. 부정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지. x는 2가 아니다. x는 3보다 크다. 0은 공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면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지. 그지?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0은 공집합의 원소이다를 부정하면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0은 공집합의 원소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원소가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따라서 얘는 원소이다라는 기호 자체를 쓸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겠지. 자, 29번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1보다 작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자, 이것에 대한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해야 돼. 자, 이거는요, 부정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정합니다. 이 전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x가 1보다 작다에 대한 부정은 작다니까 작다 빼고 크거나 같다 돼야 되겠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2보다 크다에 대한 부정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응?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또는이라고 하는 놈은 또는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걸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P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Q, P 또는 Q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었어. 자,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부정의 의미는 여집합의 의미예요. 여집합. 부정의 의미는 나와 있는 이 P라는 조건에 대하여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P라고 쓰면 P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 P. 근데 P가 아니래요. P가 아니라는 얘기는 P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거든. 거기에 원인은 원소 빼고 바깥쪽에 있는 거. 이 여집합의 개념인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P 또는 Q. P 또는 Q에 대해서 여집합을 구하잖아. 그럼 얘네들이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써질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P 또는 Q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P의 여집합, 나P, 그리고
그 교집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not Q라고 해서 저놈을 부정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응?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알겠어? 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뒤집어지거든. P는 P가 아닌 게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Q는 Q가 아닌 게 돼야 되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리고의 의미가 뭐였어? 그리고의 의미가 교집합이잖아. 교집합. 그 교집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다가 얘를 그려봐.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 부분에서 교집합이 어디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요 사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요 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 써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저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라고. 또는은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은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 거지. 근데 교집합은 겹쳐지는 것만 쓰는 거잖아. 수직선 위에 있는 값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는 x가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지. 이게 원래 주어졌던 거고 이거였잖아. 근데 우리가 부정을 만들었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 부분으로 바뀐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부정하면 이게 된 거야. 왜? 여집합의 개념이야. 부정은 1보다 작은 거, 2보다 큰 거 빼고 나머지니까 요 사이에 1부터 요 2까지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 부정이 된 거야. 1 이상 2 이하. 이해하십니까? 응? 범위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하여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리할 수 있다. 응? 이렇게 보셔야 돼요. (30번은) 쉬워요. 30, 31번은 30번 루트 3은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실의 벽은 하얀색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정은 뭐야? 하얀색의 부정은 까만색이 아니야. 그치? 하얀색이다의 부정은 하얗지 않다가 부정인 거야. 하얀색이 아니다. 이게 부정인 거야.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31번 한번 써볼까? 5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다. 5는 31번에 주어져 있는 건 5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부정한단 말이야. 5는 3의 배수, 그냥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 2다. 3의 배수 2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4의 배수가 아니다야.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3의 배수 2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4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5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5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요거 P, 요거 Q, 그리고잖아. 부정하면 5는 3의 배수이다.
또는 5는 4의 배수이다. 이게 부정한 거거든.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하면 이걸 갖다 이제 매끄럽게 5는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다 라고 써주시면 이게 부정한 게 된다. 알겠어? 응? 두 개의 조건이 묶여있는, 두 개의 조건이 묶여있을 경우에 그 조건에 대하여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는으로 바뀐다. 자, 32번 계속 이어서 갑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q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뭐 문제들이 좀 그래요. 여기 써 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의 부정을 구하라는 얘기야. 32번이 원하는 건 not P를 구하는 거고, 33번이 원하는 건 not Q를 원하는 거고, 34번이 원하는 건 not P의 부정을 원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을 구하라는 거야. 부정. 그러니까 35번도 not Q가 여기 써 있는데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 그랬으니 이걸 구하는 거지. 구하라는 게 이런 것들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은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에 대한 부정은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납P는 P의 부정의 부정은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P로 돌아가지. 그치?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곳에 같은 표현이 그냥 P를 구하라는 겁니다. P. P의 부정의 부정은 그냥 P야. 그러니까 우리 답할 때 저기 써 있는 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Q의 부정의 부정도 Q지. 그러니까 이것도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답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6번의 의미는 P 그리고 Q의 부정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P의 부정과 P의 부정 또는 Q의 부정을 구하는 거지. 또는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구해놨잖아. 32, 33번에서 X는 0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합집합인데, 또는 이거 합집합인데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니까, 그죠? 뭐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합집합 구하는 거니까. 37번은 P 또는 not Q, P 또는 not Q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P의 부정, P의 부정, not P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not Q에 not 붙었으니까 얘는 Q.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교집합. not P. X는 0보다 크다. 이고. Q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지. 근데 얘는 그리고니까 우리가 확인 꼭 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얘는 0보다 커. 근데 얘가 마이너스 5보다도 크대. 얘는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답해야 되지. 합집합은 둘 다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집합은요, 겹쳐지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라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X가 0보다 크다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명제의 참거짓,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그리고 이 명제나 조건에 대한 부정. 두 개의 조건을 또는 그리고로 연결하였을 때 조건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는이나 그리고로 만들어져 있는 두 조건을 연결시켜 놓은 또는 그리고에 대한 표현은 부정할 때 얘네들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부정을 하되 또는은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뀐다. 이것까지 한 겁니다.